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 세일즈 이정호 팀장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한 종목 추천드리는 종목 세일즈, 저 이정호 팀장과 함께 알찬 20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1958.77포인트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672.98포인트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 오후 들어서면서 약간의 좀 등락이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와 유가 회복 등으로 1960선에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미국의 고용 지표 개선과 유가 급등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강보합권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자 수가 예상했던 추정치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해주면서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해 준 것이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유가도 계속적으로 제가 체크해 볼 것을 시황을 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 유가도 지금 급등을 한 상황에서 1배럴당 35달러 선을 거래하면서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의 시장의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며 외국인 자금이 유가 상승과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외국인 자금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가가 상승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중동계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갔던 상황에서 유가 상승, 유가 반등은 중동계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으로 또는 그동안 매도로서 우리나라 자금이 유출되었던 부분들을 조금 정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2월 폭락장 이후에 다시 회복을 해서 폭락 직전의 지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월 폭락장에서 폭락을 한 이후 다시 일주일 만에 반등을 해주면서 그 폭락 직전의 지수까지 올라왔었는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폭락 이후 그 반등하는 기미가 좀 약했었기 때문에 절반 수준밖에 올라오지 못해서 앞으로 폭락 직전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현재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다시 상승해서 하락으로 조금 밀리고 있는 형국이긴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다시 폭락 직전의 수준까지 올라온 지수라고 보입니다. 다시금 700포인트를 도달하기 위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번 주 또는 후반에 있으면서 대외적 요소들이 어떠한 결과들이 나오냐에 따라 갖고 지수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해봅니다. 이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제가 그동안 추천드렸던 종목 AX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 하나씩 언급해 드립니다. 12월 14일 추천드린 비아트론 32% 수익 보이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11.8%, 동아나텍 29%, 넥스트칩 27% 수익을 보이고 있고 MK트렌드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는데 재차 다시 상승을 하면서 편입에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목표가 수정을 매수가 수정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서포트 7.4% 수익, ENF 테크놀로지 8.8% 수익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씩 조금 체크해야 될 사항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아트론과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일단 OLED 섹터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OLED 섹터 업종 같은 경우는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그냥 하루 반등 또 하루 상승의 어떤 흐름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락의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OLED 섹터 같은 경우 제가 아마 추천을 드렸을 때 단기적인 어떤 테마 형성에 의한 섹터가 아닌 산업 전반적인 성장성을 기조로 그 중에서 재무적으로 우량하거나 기술적으로 우량한 또 대외적으로 거래처가 확실하고 다변화되어 있는 알짜 기업들 위주로 제가 선별을 해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OLED 섹터 종목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하고 우리 포트에서 보유해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란 그 대표이사가 이란 경제사절단으로 포함돼서 이란을 방문을 했습니다.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사업 부문 중에 태양 전지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액의 약 10% 정도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 태양 전지 사업 부분입니다. 이러한 방문의 이유는 중동 지역을 잠재적인 시장으로 조금 내다보고 있어서 사업 영역 구축을 위해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대표이사는 밝혔고, 향후 지금과 같이 태양광 사업이 다소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된다고 하면 현재 태양 전지 부분 매출액이 1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출액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경제사절단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문, 디스플레이 OLED 부분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살아있고 태양전지 사업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다시금 살아난다고 하면 지금의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가와 목표가까지는 매수가 이어서 목표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훈아나텍과 넥스트칩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업체가 좀 비슷한 특징이 팹립스 업체입니다. 제조시설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종목 같은 경우 우리 현재 포트에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실적이 현재 15년도 튼튼하고 16년도 전망이 매우 밝기 때문에 꾸준하게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포트에서 계속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내주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MK트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MK트는 제가 매수가 14,000원 제시해드렸었고 그 이후 14,500원 상향 조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현재 주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매수가 대비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매수가는 16,000원 정도로 상향 조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보유 계신 분들은 MK트렌드 16,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면서 우리 포트에서 편입이 되면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리딩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추천드렸었던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는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주일 사이 약 8%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으로 우리 포트에서 좋은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최근에 모 증거사 보고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FT 관련된 세정 증착, 노광 현상, 시가 과정을 거쳐가는 형성되기 때문에 시가객 및 박리액 등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동사 ENF 테크놀로지는 전자 재료 사업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어서 현재 이러한 현상액이나 시가객 등 전자 재료 등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매출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실적도 매우 좋았었고 1분기 역시 분위기는 그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포트에서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을 내줄 것으로 보이고 목표 주가 제가 22,000원 제시해드렸는데 무난하게 목표가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그동안 추천한 종목 AS를 마치고 오늘 종목 추천을 드릴 건데 그 전에 투자 고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투자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을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CKH라는 종목입니다. 네, CKH는 2010년 코스닥에 상장한 중국 기업입니다. 동충하초 및 중초약 기반의 건강식품과 원재료 유통,
프리미엄 전통차 등 일반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충하초 같은 경우는 중국의 3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서 동충하초를 활용한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중국 내에서 CKH가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KH의 투자 포인트 크게 제가 3가지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 정책의 지속과 중국의 중산층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 지출 증가 추세는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를 계속적으로 이끌어내기 때문에 동사 매출에 증진되는 점에 있어서 도움이 매우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점, 이 점을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신규 제품이 런칭이 되면서 제품의 믹스화를 통해서 매출과 이익률이 성장할 수 있는 해가 올해 16년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두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현재 주가가 밸류에이션 대비 매우 낮은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점, 이 점을 투자 포인트 세 번째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준비된 자료를 좀 보시면서 동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자료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중국의 건강식품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큰 성장을 한번 보시면, 현재 그 준비된 자료의 도표를 보시면 그래프가 계속적으로 쭉 우상장하면서 중국의 건강식품 시장이 성장하는 것으로 중국 통계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약 2,199억 위안에서 2020년 되면 약 4,500억 위안으로 연평균 15.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으로 중국 통계청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화 기준 환산해 보면 약 40조 시장에서 2020년이 되게 되면 약 83조 시장으로 지금 현재 시장 대비 약 2배 가까운 시장의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소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직 증가에 따라서 부족한 체력을 보충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반 사무직 직군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고령화 인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포인트를 기점으로 건강식품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 구성을 좀 보시겠습니다. 매출 구성을 좀 보시면 현재 건강보조식품 부분, 동충하초 및 중초약을 기반으로 한 제품 생산을 하는 건강식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61%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재료 유통 사업 부분에 있어서 동충하초 및 차 원료, 잎을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약 24% 정도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능성 건강식품입니다. 이 부분의 매출 비중이 약 15%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중국의 종합 건강식품을 리딩하는 회사로서 건강식품과 원재료 유통 그리고 기능성 건강식품을 주요 매출처로 해서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CKH가 중국 권역 내에서 매출을 다각화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별 판매 현황을 좀 보면 복건성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약 35%, 광동 지역이 약 13%, 산동 지역이 6%, 강서 지역 6%, 절강 지역이 6%, 기타 중국 나머지 부분이 약 34%의 매출 비중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은 잘 보시면 중국 지역 내에서도 약간 동부 지역에서 주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가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판매망을 조금 늘리면서 앞으로 중서부 지역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15년도 기준으로 현재 총판이 약 40개 정도, 그 다음에 도매상이 약 829개 정도, 그 다음 판매상이 약 5,089개 정도로 총판, 판매상, 도매상
판매상의 어떤 체계화된 매출 시스템을 가지면서 전국에 대한 판매망을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총판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연간 계약 목표 금액 또는 3년 연속 계약 금액 목표치를 미달성하는 총판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는 등 총판, 대리상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 또한 매우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면서 영업에 대한 생산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대부분 재고 부담, 재고와 판매 유통에 있어서 광고비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을 대부분 총판이 부담을 하고 있어서 동사 CKH가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판관비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동사의 또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주요 제품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는 제품이 크게는 원광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영생활력이라고 하는 신규 런칭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5년도 회계 기준으로 약간 CKH 실적이 꺾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5년도 회계연도 상반기 실적 이익률 하락 요인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기존 브랜드 원광에서 신규 브랜드인 영생활력이라는 제품으로 제품을 조금 리뉴얼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에 많이 팔리던 제품의 판매 비중을 조금 줄이고 새로 판매를 좀 늘려야 되는 영생활력에 대한 제품 부분에 대한 신규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과정들에 있어서 리뉴얼되는 전체 과정에 있어서 판매가 조금 줄고 상대적으로 신제품의 판매가 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1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 요인을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CFAD 승인 단계에 있어서 규제 강화로 인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 과정이 조금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 제품이 나오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지연됐던 점, 이런 점들이 그동안에 1분기 매출 비중이 하락했던 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영생활력의 기존 제품에 이은 새로운 제품이 런칭이 되고 그동안 올해 16년도에 홍구37 캡슐이나 코겐자임 Q10 등 신규 제품 12가지 정도가 새롭게 런칭이 되면은 그동안 원광 제품이 많이 매출 비중을 차지했지만 신제품들이 늘어나고 다시 출시가 되면 그동안의 매출 비중이 좀 줄었던 부분은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16년도 전망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종 업종과 좀 비교했을 때 제가 주가가 좀 낮다라고 했는데 CKH 같은 경우는 중국의 동종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PER 한 5배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좀 비슷한 바이엘스 같은 경우는 현재 33배 정도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보았을 때 PER 33배 대 5배의 어떤 단순 비교는 어렵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주가가 매우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이 점은 CKH가 현재 실적 대비 주가가 매우 낮은 구간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실적에 대한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올해 매출액 약 3,200억 정도, 영업이익 1,008억, 당기순이익은 약 700억 정도를 예상해 봅니다. 현재 그 정도 실적을 예상해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 2,900억의 시가총액은 PER 4배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동사 주가는 매우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는 점입니다. 자, 이 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전략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제가 2,8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목표가는 제가 3,6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600원 라인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격적인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 2,800원 정도는 현재 주가 2,855원 정도 거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800원 정도 매수가 다시 한번 조금 더 하락하게 되면 매수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 3,600원은 전전 고점 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조금 한 30에서 40% 정도 상승 흐름한 주가 가격대가 적정 주가라고 보이고 2차적으로 나중에 목표가는 더 수정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2,600원 라인은 지난번 2월 폭락장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빠졌던 2,600원 라인입니다. 따라서 손절가 2,6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시금 하락하는 흐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 2,600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가격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고 CKH라는 종목이 앞으로 또 우리 포트에서 어떤 흐름, 어떤 주가의 행보를 보일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 알짜 종목 가져올 걸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